대구 테크노폴리스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지역본부가 새 청사를 준공하는 등 연구기관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이사장의 운영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는 등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지만 대구의 소비 증가가 둔화돼 대구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이나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어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를 가리켜 흔히 소비 도시라고 합니다만 요즘 경제 지표를 보면 과연 이 말이 맞나 싶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층의 소비 감소는 결국 지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직 준비를 하느라 3년 휴학 기간을 합쳐 대학을 8년이나 다닌 서동준 씨는 올해 초 천신만고 끝에 대구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급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트리 작품 기업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기업이 생각보다 적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서 씨처럼 지역 대학을 나온 뒤 고향에서 직장을 잡는 경우는 62.8%로 부산, 울산, 경남의 78.8%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구 경북에 취직할 만한 번듯한 직장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적은 탓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소비 여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소득에서 임금과 자영업 운영에서 나오는 비중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대구가 꼴찌인 1,083만 원, 서울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 가운데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전국 평균보다 4.3%나 많고 중간 및 고소득층의 소득도 적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및 경기 진폭 완화를 위해서는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구는 특히 소비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60대 노인층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 소비 규모가 가장 큰 40대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토종 유통업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통발달로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많은 것도 지역 내 소비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약해 소비도시가 된 대구에 그 소비에조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에 드리워진 시름이 깊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몰아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유니폼 제작을 의뢰받아 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천만 원인 이 사업은 두 차례 유찰되면서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고 예전가의 90%를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경쟁 입찰을 했을 때 대개 60에서 70% 선에 낙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은 큰 이득을 받는데 낙찰받은 업체 가운데는 패션산업연구원의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유찰돼가지고 아마 수의 계약은 할 것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큰 금액은 아닌 걸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위해 고의로 유찰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조달구매 대신 직접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공고기간도 법적 규정을 어기고 짧게 하는 등 불공정 입찰을 집행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도 적발됐습니다. 육상선수권 대회는 저희가 IAF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료 전체다가 대회비라고 지금 비리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들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편을 원장으로 심기 위한 어떤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불법 편법 행위가 연구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물론 업계까지 연루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소방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욕을 먹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 출동 요청을 받은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잠시 후 한 20대 남자가 나타나자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사람이 흉기를 쳐들면서 구급대원 저리 안 가.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흉기를 휘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황급히 몸을 피했죠.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이 남자는 응급처치를 하러 온 구급차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활동 방해죄가 적용돼 공무집행 방해보다도 엄한 처벌을 받지만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폭력 상황에서는 좀 무방비 상태여서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많이 감대한 편이라서 본인들이 이렇게 특히 폭언이나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건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해마다 500명 이상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치 상태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주치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폭력이 이제 행사되는데 출동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경범죄 처벌법 등 제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는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의 안전과 생명을 제때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한길 의원이 계파정치 마감과 책임정치 구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대구를 찾아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 만들기를 통해 혁신하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지역본부가 오늘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새 청사를 준공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입주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영남권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돕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지역본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 연구센터에 이어 세 번째 입주입니다. 소재 부품의 고오버 가치화, 그다음에 에너지 저감량 생산 기술의 개발, 그다음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카트로닉 융복합 기술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엔 국립대구과학관, 올 하반기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가 문을 여는 등 연구기관의 입주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도 멉니다. 이른 세계 업체와 산업용지 입주 계약을 했지만 문을 연 공장은 2곳밖에 없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비워둔 41만여 제곱미터의 땅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쪽도 있고 또 신규 투자가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견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5개 업체가 주택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내년 말은 돼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대구 수목원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내년 여름에야 준공이 될 예정이어서 입주 기관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녀들 교육 부분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교육 여건들이라든지 또 가장 또 중요하게는 병원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명실상부한 영남권의 연구개발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여성의 에너지를 경북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경상북도 여성시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시대 프로젝트는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경북 여성의 정체성 찾기, SNS를 활용한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기업과 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재 육성과 채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대경 선도산업 산학협력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대구 경북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현대 기아차 영남권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내일까지 엑스코에서 계속됩니다. 영남권 139개 부품 정비 협력사가 채용 상담 부스를 마련해 놓고 구직 상담과 면접을 하고 협력사 신기술 부품 전시관 같은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 행사관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을 해주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심리검사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도심에 활짝 핀 벚꽃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도 벚꽃으로 유명한데요. 경주는 다음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변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진 벚나무에 화사한 꽃이 활짝 피어나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등 시가지의 벚꽃은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벚꽃이 화창하게 이 맑은 날씨에 너무 빨리 폈고 조금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은데. 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난 김유신 장군묘 진입로의 벚나무도 이미 3분의 1 이상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만개할 전망입니다. 보문 관광단지 진입로입니다. 이곳에도 벌써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개 예상 시기가 다음 주말이어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 그 다음 주의 주말인 4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는 벚꽃이 대부분 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 볼 것 같고 우리도 장사에 지금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핀 벚꽃 때문에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열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늘리고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24일에 치러지는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은 결과 1차 공모 때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지원했습니다. 공천 신청자는 경산청년회의소 회장을 지낸 하종훈 씨와 전 경산시의원 박임택 씨, 현 경산시의원 배한철 씨 등 3명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남편이 일본에서 제1교포 북송저지 임무를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83살 김모 할머니에게 경찰청에 보상금 수령을 신청하도록 해 2,2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제1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 7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가야 박물관 학예연구팀이 고령군 송림리 야산에서 5, 6세기 대가야 시대에 운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마터를 발견했습니다. 토기는 물론 가마벽 조각이 내부에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발견은 그동안 고분을 토대로 이뤄지던 대가야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문경에서 시작된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성과를 내며 칠곡과 청송, 영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54단은 지금까지 15구의 유해와 56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칠곡 다부동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하고 오는 5월에는 청송군 파천면에서 발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공무원의 출산 휴가나 휴직으로 생기는 결혼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운행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8살 이상 60살 미만인 대구 시민으로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대체 인력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당은 4만 원이며 연차 수당은 별도 지급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됩니다. 경주 동부사적지에 비단벌레 전기 자동차가 오늘 개통식을 갖고 내일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2개의 차량을 연결해서 개방형으로 만든 정원 22명의 전기 자동차는 계림과 교촌, 월정교, 꽃단지 등 약 3km를 하루 15차례 순환 운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